이제 국내 거래소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상자산의 상승세가 정말 무섭죠. 이러한 상승세를 타고 가입자 수도 엄청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빗썸 가입자가 92만 명을 넘겼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이 신규 가입자 수만 92만 명을 넘긴 것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빗썸에 가입한 신규 투자자가 전체의 44.8% 정도를 차지했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지난해 각 거래소의 신규 가입자 수는 전반적인 시장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11월과 12월에 좀 몰려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빗썸은 11월과 12월 평균 신규 가입자 수가 26만 4,169명으로 나타났고요. 앞서서 10개월 평균과 대비했을 때 약 6배, 6배 정도가 더 늘어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업비트의 경우에는 1월에서 10월까지 월 평균 가입자와 대비를 해서 또 11월과 12월 가입자 평균이 3.8배 정도 증가를 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빗썸에 이렇게 신규 투자자 유입이 어떻게 몰릴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을 참고를 해 봤더니요. 지난해 다양한 제휴 프로모션과 또 ESG 활동들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또 빗썸에 새로운 유입자를 모으는 데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빗썸은 다양한 브랜드와 좀 협업을 한 모습을 지난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까지 있었나 봤더니 비트코인, 이더리움, 편의점 도시락을 선보이면서 소비자들에게 좀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그런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연말에는 비발디파크 스키장 할인 프로모션이라던가 남산 서울타워와 협업을 해서 빗썸 트리 이벤트나 휴면 자산 찾기 이런 캠페인 등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빗썸은 올해 3월에도 제휴 은행을 좀 변경하는 방식을 통해서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함께 나왔는데요. 원화 입출금 제휴 은행을 업계 1위인 KB국민은행으로 변경을 하면서 국민은행이 보유한 광범위한 고객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왔습니다. 빗썸의 관계자에 따르면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 개선 그리고 보안 강화처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구축한 것이 고객의 선택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좀 다양한 투자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차별화된 서비스 역량을 빗썸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면 더욱 좋겠습니다. 리플은 25% 정도의 급락을 보여줬었는데요. 2달러의 지지선까지 좀 위태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반등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이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 리플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100시간 단순 이동 평균 그 아래에서도 거래가 됐고요. 추가 하락 가능성과 함께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투자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리플은 매도세가 강화되면서 2달러 지지선까지 무너지고 또 한때는 1달러 75센트에서 거래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일부 반등하는 모습은 또 확인이 가능했는데요. 2달러 선은 또 회복한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리플의 가격은 굉장히 하락한 흐름 속에서 23.6%의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을 좀 상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단기적으로는 2.3달러, 2.4달러 이 정도가 단기적인 주요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리플이 이 2달러 45센트의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또 한다면 2달러 5센트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2달러 65센트, 2달러 72센트까지도 상승 가능성을 또 열어두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지표 같은 경우에도 이동평균 수렴 확산 지수에 따르면 약세 구간에서 하락세를 강화하고 있는 신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이 체크가 되고요. 상대 강도 지수는 50 이하로 하락을 하면서 매도 우위 시장을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리플이 2달러 지지선을 유지하는지를 굉장히 지켜봐야 하는 향후 반등 여부의 중요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15개 주에서요. 비트코인을 전략준비금으로 사용할 것이다라는 법안을 좀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더리움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지난해 9월 사임한 재단 연구원 데니 라이언을 차기 리더로 지지하면서 굉장히 화제를 모으는 경우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아버지인 에롤 머스크가 자신의 이름을 딴 밈코인을 발행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크립토닷컴이 유럽에서 제정된 미카법에 따라 테더를 상장 폐지했다는 소식까지도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슈들 속에서요. 또 미국이 어떤 이야기들을 내놓았냐면요. 비트코인 전략준비금 비축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애리조나와 유타주는 법안 처리 절차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또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모아지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의 일리노이주의 존 카벨로 의원은 최근 주의 특별 기금으로 비트코인 전략 기금 이 준비금을 비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안은 특별 기금을 조성한 이후에 최소 5년 동안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또 보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5년 동안 보유한 이후에는 비트코인을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또 미국 텍사스의 부주지사 댄 패드릭이 2025년 입법 회기의 우선 법안으로 텍사스 비트코인 리저브 그러니까 준비금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소식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이더리움 커뮤니티 관련 이야기 앞서서 잠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이더리움 재단 연구원 데니 라이언을 차기 재단 리언으로 좀 지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더리움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공식 온체인 투표였고요. 296개의 주소가 그에게 찬성표를 또 던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좀 나오지 않은 상태인 가운데고요.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는 데니 라이언을 고용해야 한다라는 일각의 요구들에 대해서 재단의 리더십을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본인이다. 현재 진행 중인 개혁 목표 중 하나는 이더리움 재단의 적절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간 선을 그은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데니 라이언은 비탈릭과 또 이와 관련해 대화를 시작했다라고 언급을 한 바도 확인이 됐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 부친에 대한 이야기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에롤 머스크인데요. 이 머스크잇이라는 토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이곳에서 1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달 자금은 새로운 영리 싱크테크인 이 머스크 연구소에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내가 발행할 밈코인은 필연적으로 아들과도 연관이 되겠지만 이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강조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럴 머스크 측에 대해 매체들은 또 토크노믹스와 같은 머스크잇에 대한 세부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밝혔고요. 아울러서 당초 사이가 좀 좋지 않았던 일론 머스크와 에럴 머스크 간의 관계가 토큰 발행 문제로 더 악화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덧붙여낸 모습이었습니다. 테더가 또 유럽에서 좀 상장 폐지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인가 봤더니 이 크립토닷컴과 같은 일부 거래소가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자산 규제 이 규정 준수를 위해서 유럽에서 테더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테더의 발행사 같은 경우에는 성급한 조치다라고 하면서 실망감을 좀 표시를 했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코인 텔레그래프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테더 측은 미카법에 따른 이런 조치가 유럽 소비자와 가상자산 시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그러면서 유럽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거의 무시해도 될 만한 규모다 이런 강한 이야기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시장은 이제 또 신흥 시장에서 테더 인기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고 덧붙이기까지 했는데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테더는 지난해 그룹 전체 순이익이 130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미국 국채 보유로 인한 이익은 약 70억 달러이며 또 미실현 금, 비트코인 투자 수익은 50억 달러 규모로 알려졌습니다.